안녕하세요. 이제 세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두 번째 강의에서 우리가 건강을 하려면 네 가지 요소가 필요한데, 그건 올바른 식생활과 그 다음에 바른 호흡, 그 다음에 올바른 운동, 그 다음에 바른 정신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네 가지를 잘 우리가 균형 맞춰서 실행할 때 우리가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네 가지를 총 주관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니? 바른 자세라고 그랬습니다. 바른 자세가 되지 않고는 우리가 올바른 호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 그 다음에 바른 자세가 되지 않고는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을 먹어도 제대로 소화를 시킬 수도 없고, 모든 것이 기능들이 장기가 이상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른 자세가 아닌 상태에서 여러분 운동해 보세요. 어떻게 되겠는가? 예를 들어서 자동차 바퀴가 삐딱한데 우리가 달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큰 사고를 하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문화코가 틀어진 상태에서 억지로 미닫이를 열었다 닫았다면 거기에 와코가 마모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고장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우리가 바른 자세가 아닌 상태에서 우리가 운동을 하면 그 운동이 우리 건강에 도움이 되겠는가 하는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더 현명하시니까 잘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바른 자세와 우리 정신과의 관계를 제가 자세히 말씀을 못 드렸기 때문에 그 문제를 잠깐 다루겠습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릴 때 이 바른 자세가 얼마나 우리 몸에 중요한 건가 하는 것을 말씀드렸는데요. 무엇보다도 첫째로 가르쳐야 하는 일은 앉고 설 때 올바른 자세를 가지게 하는 일이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똑바로 서도록 지으셨다. 그분께서는 사람이 육체적인 유익뿐만 아니라 우아함, 기품, 침착, 용기, 그리고 자립과 같은 정신이며 도덕적인 미덕까지 소유하기를 원하신다. 이러한 유익들을 가져오는 데는 올바른 자세를 갖는 일이 크게 도움이 된다는 것을 가르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이 바른 자세가 우리 몸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보세요. 우리 사람이 피로하면은 이렇게 이런 자세, 턱을 쭉 앞으로 내밀는 이런 자세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심술구진, 심술쟁이들은 대개 어떻습니까? 몸의 중심이 삐뚤어져 있으면서 한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지고 아주 심술궂게 생겼다고 그랬잖아요. 자세와 이 정신과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다음에 우리가 슬플 때는 어떻습니까? 목을 쭉 늘어뜨리고 등, 허리 이런 데가 굽어지고 모든 노화 현상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직업이 그래서 그런지 이렇게 걷기 운동할 때나 거리에 지나다 보면은 사람들이 걷는 모습을 아주 유심히 관찰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앞에 걸어가는 모습을 보면은 아주 여러 형태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 사람들이 왜 저렇게 됐을까? 젊었을 때 바른 자세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그런 모양을 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얼마나 불편할까? 지팡이를 짚고 쩔쭉 기르고 뭐 이런 거 보면은 제가 생각할 때 너무 답답해요. 그래서 우리가 젊었을 때 바른 자세를 갖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 새삼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원기왕성할 때는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등, 허리가 꼿꼿하고 아랫배에 힘이 들어갑니다. 자세가 나쁘면 사람이 용기도 없어지는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이 바른 자세란 우리가 정신과도 이렇게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리가 병이 들었다는 것은 우리 보통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 우리 몸에 어디에 문제가 있다는 건데, 모든 문제는 답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답을 찾으려면 정확한 공식이 있는데 그 공식대로 하지 않으면 정확한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수학 문제를 풀 때라든지 모든 게요. 그런데 제가 이 강의를 참 수십 차례를 해보는데
그 수강하시는 분들의 태도가 가지각색이에요. 어떤 분은 이론은 참 잘 이해하고 그러는데 실기에 들어가서 아주 답답한 분들이 있어요. 참 이해를 못 따라오는 분도 있고, 반대로 이론은 잘 몰라요. 못 따라와요. 그런데 아주 손재주가 좋아서 그런지 실기에는 참 잘 따라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도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실기를 하지 않고 그냥 자꾸 앉아서 듣고 자기가 모델만 되려고 그러고 이런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날 가르쳐 온 것도 제대로 못하면서 자꾸 진도만 나가려고 합니다. 다음에 뭐 안 하는가 이렇게 하나하나 차근차근 이렇게 배우면 되는데 앞으로만 계속 나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여기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지금 51년째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간 제가 한 모든 것들에 아주 그 경험이라든지 이런 뭐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최고의 그 포인트들을 아주 엑기스로 압축을 해서 이 강의를 제가 합니다. 요즘은 특히 이 유튜브 강의에서는 더 그래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강의를 등한히 하면 하루 등한히 하면 그 다음에 진도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몰라요. 그런데 한 가지 다행인 것은 이 유튜브 방송이 계속 그 자료가 올려 있기 때문에 계속 몇 번이고 반복을 들으세요. 그래서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하나도 보이지 않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데 진도를 내가 지도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 계속 반복을 하세요. 그러면 그 공식이 터득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앞으로 강의할 내용들에 대한 기본 공식들 이런 것들이 무엇이 있나 하는 것을 좀 말씀을 먼저 드리려고 합니다. 이 공식을 모르면 진짜 뭐가 뭔지 모릅니다. 우리가 나무를 보기 전에 뭘 보라 했어요? 숲을 먼저 보라 했어요. 높은 산에 가서 숲을 전체 보고 그 다음에 하나하나 나무를 검사하는 게 우리가 더 확실히 배울 수 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전체적인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은 모든 그 하나하나가 이해를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하고 지금 뭐 몇 시간, 거의 이제 24시간 좀 됐나요? 이런데 많은 분들이 저한테 전화가 오고 격려를 해주시고 또 그 구독을 눌러줘요. 근데 이 구독이 왜 중요한가 했더니 하시는 분들이 이야기가 그래요. 구독자 100명이 넘어가야 이 유튜브에서 정식으로 유튜버로 인정해 준다고. 그래서 이 유튜브 주소도 간단히 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좀 협력하셔서 이 구독 버튼을 꼭 누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구독 눌러야니까 뭐 이메일 넣으라 하고 뭐라고 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기본입니다. 내가 하라는 게 아니고 그건 구글에서 그렇게 하겠군이 되어 있습니다. 구글 회원 돼가지고 정식 로그인이 되지 않으면 유튜브를 그 구독 같은 거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답이 나오면 문자가 나오면은 정식으로 로그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게 안 되는 경우가 제가 알아보니까 한 서너 가지가 되더군요. 첫째로 이메일이 바꿨다든지 먼저 쓰던 이메일이요. 그 다음에 전화번호가 바뀌었다든지 또 폰이 바뀌었다든지 이럴 때는 다시 구글에 정식 로그인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께서 그 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하는 일을 하면 환자 모든 것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에 이 관찰이 참 중요한 겁니다. 그 사람을 딱 보고 그 사람이 어디가 어떻게 됐는지 정확하게 관찰을 하지 않으면 정확한 치료법도 나오지 않고 정확한 치료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 관찰이라는 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관찰이라는 것은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어디가 틀어졌나, 어디가 굳어 있는가, 어디가 막혀 있는가, 이것을 잘 살피는 것이 참 중요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은 뭐라 했어요? 틀어진 것을 바로 해주고 굳은 것을 풀어주고 막힌 것을 뚫어주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이것들을 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우리가 사람들을 이렇게 다룰 때 우리 손으로 다루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기라고 그러는데 수기의 기본 공식이 있습니다. 이제 이것을 하나하나 이제 제가 다음 주부터는 이제 이것을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오늘은 어떤 무엇들이 있는가 하는 것만 좀 알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지갑이라는 게 있어요. 수기 그냥 이렇게 만지는 게 아니에요. 압을 수직으로 하라.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압을 해라. 그 다음에 정신 집중을 하라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수기에는 기본이에요. 이것이 이 중에 하나라도 잘못되면은 빠지면은 정확한 압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기에서 기본 공식은 수지갑, 지속압, 정신 집중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이제 다음에 자세히 테크닉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압점의 기본 공식은 뭔 거니? 근간, 골간, 근골간이 있어요. 근간이란 뭔 거니? 우리가 딱 보면 근육과 근육 사이를 근간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압을 주는데 아무데나 누르는 게 아니고 근육과 근육 사이를 압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디에요? 골격과 골격 사이, 뼈와 뼈 사이란 말이에요. 이 뼈와 뼈 사이. 그 다음에 근골간입니다. 우리는 이제 만져보면 근육과 뼈와 그 사이 있죠? 이 세 점이 포인트입니다. 이것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지갑을 하고 그 다음에 지속압을 하고 거기에 정신 집중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배워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근육을 풀 때, 압을 할 때 시중종이라고는 말이 있는데 그것은 뭐니? 근육의 시작점이 어디고 중간이 어디고 근육의 종점이 어딘지를 알아서 시중종을 잘 풀어줘야만이 근육이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테크닉의 기본 공식을 우리가 보면은 무엇을 가지고 하느냐? 직접수가 있고 보조수가 있고 간접수가 있어요. 우리가 손을 사용할 때 직접수가 뭔지 보조수가 뭔지 간접수가 뭔지를 이 세 가지를 잘 활용을 해야 압이 정확하게 들어가고 손님들도 기분 나쁘지 아니하고 편안한 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본인들도 힘들지 않고 직접수, 보조수, 간접수를 잘 활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수기의 그 실기에 들어가서는 1단계는 골격 조정하는 거죠. 골격을 바로 해서 자세를 바로 해주는 겁니다. 2단계는 근육을 자극해서 근육 굳어진 것을 푸는 거고 3단계에서는 신경을 자극해서 조절해 주는 겁니다. 원격 치료가 되겠죠. 그런 이 실기에 들어가서는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우리가 이제 고동법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고동법의 기본 공식은 고동법이란 뭔 거니? 고관절 운동요법입니다. 어제 말씀드렸죠? 다리가 우리 척추가 틀어진다는 것은 골반이 틀어져 있고 골반이 틀어져 있다는 것은 다리가 짝짝이고 다리가 짝짝이 되는 것은 고관절이 틀어져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러면 그 다리를 바로 맞추는 운동, 고관절 운동요법이라 해가지고 고동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고동법도 기본 공식이 있어요. 우리가 고동법을 관찰할 때 그 사람이 다리가 애고냐 내고냐 혼합형이라는 것을 잘 관찰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애고의 정요법이 있고 내고의 정요법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하나하나 이제 좀 배워나갈 텐데요. 제가 여기에 올려있는 신체균정법의 기본 공식이라는 올려있는 파일이 있습니다. 하나. 그것은 바로 이 고동법 하는 법을 거기서 지금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것만 봐갖고는 잘 모르겠죠? 그게 압이 어디로 들어가야 되며 어떤 방향으로 들어가야 되며
또 어디를 잡아야 되며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해가지고 먼저 그거 하기 전에 이 사람이 다리가 예고냐 내고냐 혼합형이냐 확인하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예고일 경우에는 예고의 정요법이 있고 내고일 경우에는 내고의 정요법이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내고일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교정하고 예고일 경우에는 어떻게 교정한다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5번째는 이제 그것이 끝난 뒤에는 조체법을 배웁니다. 이 조체법은 하나의 근육 푸는 법이거든요. 그런데 이 조체법이 아주 희한합니다. 이것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 상대방의, 다시 말하면 환자의 힘을 이용해 가지고 하는 요법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다리가 부러져서 기부스를 해서 한 2다리 그렇게 있으면은 다 나와서 기부스를 풀르면 무릎이 구부러지지 않죠. 이것을 구부리려면은 아주 막 강제로 거의 물질해 가지고 막 꺾고 막 이러는데, 그러면 사람들이 아파가지고 막 소리 지르고 그래요. 근데 그것이 다 해서 만약에 다리를 그렇게 해서 이제 무릎이 정상적으로 구부러졌다 하더라도 나중에 그 사람은 틀림없이 허리가 아프든지 디스크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게 애쓰는 동안에 골반이 다 틀어지거든요. 그러나 이 조체법으로 그것을 풀으면 아주 쉽습니다. 환자도 통증을 느끼지 아니하고, 이건 하나의 다 운동요법이기 때문에 제가 하는 것은 어떤 맨손으로 다 운동요법들이요. 다 하는 것들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체법의 기본 공식을 잘 알으면은 우리 알아서 이것을 응용하면은 아주 참 좋습니다. 그래서 조체법은 불쾌 지점에서 쾌 지점으로 백 운동하는 것이 조체법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 거니? 예를 들어서 고개 운동을 했을 때 왼쪽으로 돌리면 안 아픈데 오른쪽으로 돌리면 고개가 아프지 않습니까? 그럼 사람들이 꼭 오른쪽으로 자꾸 아픈 것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더 굳습니다. 불쾌 지점, 아픈 지점에서 쾌점, 안 아픈 지점으로 백 자꾸 운동을 시켜주면은 이게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조체법의 기본이에요. 그 다음에 기본형이 있고 연동형이 있고 응용형이 있습니다. 조체법의 기본은 형은 뭐고 연동형은 뭐고 응용은 뭔가 하는 것을 공부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신체균정법의 기본 공식이 있습니다. 제가 주로 하는 것은 이 신체균정법인데, 지금까지 말한 수기요법, 고동법, 조체법 이런 것들을 테크닉을 하나하나 기본적으로 익혀 두어야 신체균정법이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해가 되고요. 신체균정법의 기본 공식은 뭐냐? 그것은 가동, 평형, 강약입니다. 제가 전날 말씀드렸죠. 2번째 강의에서 말씀드렸죠. 가동. 사람은 가동의 핵심이 돼가지고 평형, 강약이 뒷받침해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건축물은 평형이 핵심이 된다. 또 식물은 강약이 핵심이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가동, 평형, 강약이 우리 사람에게 다 적용되는 거거든요. 자, 가동이 안 된다는 것은 뭐예요? 관절이 어디에 굳어 있다든지 변형이 되어 있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평형이 안 된다는 뭐예요? 관절이 틀어져 있기 때문에 균형이 안 맞는단 말이죠. 그럼 강약은 근육이 굳어졌구나 이런 것은 왜 그래요? 어제 말씀드렸죠? 굳어지는 크게 3가지 원인 뭐라 했습니까? 신경을 써도 목덜미 같은 데 굳어지고, 내장기관에 오장육부 이상이 있어 등줄기 같은 데 반응점들이 긴장이 되고, 그러나 제일 많이 굳는 것은 200여 군데의 우리 관절이 있는데, 이 관절이 변화가 되면 그 관절과 관계된 근육이 굳어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통증이 있다든지 이 운동이 잘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동, 평형, 강약 이것을 어떻게 조절하느냐, 이것이 신체균정법 기본 공식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시간이 되는 대로 우리가 배워나갈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할 때 우리가 바른 자세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지금까지
제가 서론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과 또 오늘은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다음 이제 제 4강의부터는 실질적으로 하나하나 설명에 더 강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